문재인이가 검찰총장으로 이성윤, 한동훈, 이문정,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을 결국 검찰총장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그리고 김오란, 얘도 알죠, 여러분. 백신 같은 거는 뭐 급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뭐 임명하겠다. 아니 그 왜 자꾸만 그 국민 세금을 이렇게 막 쓰는지 모르겠어. 쓸데없이 자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민 세금이라도 날라가게끔. 하여튼 이거 다 한마디로 해서 지금 국민을 개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선거가 참패를 했죠. 빨갱이 당들이. 그래서 그 부동산의 성난 민심의 정책을 재검토한다. 뭐 이렇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거 비판하고 뭐 신랄하게 뭐 까고 뭐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거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거 맨날 까면 뭐해? 우리끼리 보고 우리끼리 까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그거 뭐해? 아무 의미 없어. 대한민국의 그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장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그냥 우파끼리 그냥 만족하고 그냥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을 좀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런 꼴을 안 보려면요. 일단 문재인을 없애야 돼요. 문재인 같은 인간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걔네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작용화돼서 나라가 개판되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문재인이를 그리고 그 일당들을 제거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대깨문 놈들을 빨리 줄여야 된다. 그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1주택자에게 세금 감면을 하죠. 이것이 곧 만국의 길이다. 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뜻 볼 때는 이게 무슨 개소리냐 이럴 텐데 일리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국민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국심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또는 재산을 좀 많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고르라고 그러면은 재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애국심보다 재산입니다. 왜 애국심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 대해서 애국심이 생기는 거지 그거 다 희생하면서 애국심? 그거 흔치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지금 대깨문들이 맨날 반일 하고 있는데 그 대깨문들에게 일본에서 100억을 준다. 그러면 그 대깨문 새끼는요. 그때부터 친일을 할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일부 또라이들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99.999%는 이 돈 때문에 자기의 철학 가치관도 다 바꾼다. 뭐 이거 부정할 수 있으면 부정해 보세요. 확실합니다. 결국에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 작용화는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이런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에 문재인 같은 거짓 좌파 세력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요. 일단 이런 프레임이 있어요. 부자는 보수 우파, 가난한 자는 좌파 진보. 이런 큰 프레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자는 좀 잘 살고 진보 좌파는 좀 못 산다. 그러면 여기에는 파고들 수 있는 허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보수 우파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다. 맞죠? 틀린 거 없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상대적 박탈감이, 강남에 집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을 좌파 진보로 위장한 종북 세력에게 이용당하기 아주 쉽게. 그러니까 이 종북 세력은요, 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강남이라는 보수 우파가 잘 산다 그랬자. 부자는 보수 우파, 즉 보수 우파는 강남, 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에게 자기 진영으로 올 수 있게끔 유인하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졌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북좌파 민재인이는 겉으로는 집값을 잡는 척 하겠지만, 이 겉으로는 집값을 잡는 척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남 집값을 올릴 것이다. 이거 예전에도 제가 애국주먹 이 전 채널, 제가 스스로 삭제한 채널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분열하기 아주 좋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자기 지역, 자기 세력을 확보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전술이에요. 큰 전략이에요. 전술이라기보다는 큰 전략. 더 큰 전략은 이제 작용하고, 결국에 이 땅의 종북 좌파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남과 비강남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대한민국을 좌경화로부터 살리는 길 중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좌경화된 이런 종북 세력에게 넘어가서 우리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왜? 뭐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애국심보다 더 중요하다니까, 이거. 자, 그러면은 부익부 빈익빈을 일단 없애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너무 편차가 심하면 결국 이런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요, 9억까지 양도세도 없고 또 보유세도 그만큼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주택이 10억이고 지방의 3주택이 총합이 6억인데 실제로는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총 합산 금액은 10억보다 적은 6억이에요. 근데 보유세, 양도세는 다주택자가 더 많아. 그리고 욕도 집을 두 채 갖고 있다고 돈은 더 적은데 욕도 더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다 팔고 지방의 주택 다 처분하고 똘똘한 강남주택으로 가자. 한 채로 가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 부의 이동을 가속화시킨다. 부의 이동을 가속화시킨다는 뜻이 뭡니까? 양극화다. 부익부 빈익빈이다. 이 뜻입니다. 결국 강남 집값은 더 비싸지고 지방은 더 가난해지는 부의 양극화가 됩니다. 여기서 좌빨들은, 종북 좌빨들은 자기 세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값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게 집값이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강남 집값, 거품이 좀 많이 꼈다고 하는 강남 집값과 지방의 집값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격차만 벌어져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벌어지면 안 된다. 즉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주택수와 상관없이 소유주택 총합으로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안 그러면 계속 다 지방은 거지가 되는 거고 강남은 계속 부자가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강남이 그렇게 되면 부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강남 분들 지금 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뭐 기분 나쁠 거 없어. 끝까지 들어보세요.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예. 자, 1주택자가 강남의 집값이 10억이면 2주택자는 지방에 5억이라면 당연히 1주택자가 보유세율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까 이 위에 말한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예, 높아야 합니다. 이 보유세가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강남에 있는 그 비싼 집값 있잖아요. 예, 그 보유세가 정말 많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2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더 올라가고 3주택을 갖고 있다고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택 가격이 높으면 보유세, 재산세를 더 내야 된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걸요? 근데 이제 팔 거야. 이제 팔아야 되는데 주택 양도세가 있다 보니까 못 파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양도세를 거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보유세를 올렸으면은 1주택, 3주택 관계없어요. 보유세를 올렸으면은 양도세는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처음에 판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주택 가격은 안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안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나 편법 방법을 동원해서 이거를 못 팔고 계속 보유세 때문에 또 갖고 있다니 부담스럽고 팔자니 세금 내가지고 수평 기동이 안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10억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옆동에 10억짜리 집으로 이사 가고 싶지만 양도시 양도세금이 2억이라면 결국 8억이 되겠죠. 그러면 10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못 가요. 수평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팔겠습니까? 억울해도 안 팔지? 그러니까 매물이 극히 적게 나오게 되고 매물이 극히 적게 나오게 된다는 요인은 뭐냐?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 매물이 팔라고 하는 매물이 나와야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팔라고 하는 매물을 법으로 막아놨어. 이게 바로 문재인이 빨갱이들이 하는 수법이다 이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뭐 징별적으로 무슨 양도소득세를 걷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집값 더 올리고요.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안 팔리죠. 예. 저기 집값 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없앤다고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양도세를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 양도세를 이렇게 없애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집값이 좀 그 원래 형성되어 있는 집값에서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1가구 1주택의 혜택이 없어진다면 이거는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서 이 고여있는 피, 예, 이게 피가 지금 썩어 있어요.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썩는다는 거야. 이게 순환이 돼야 되거든. 이 물도 고여 있으면 썩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 있게끔 길을 터주면 결국 매물이 많아지고 가격은 다운된다. 왜 다운되냐? 보유세 때문에 다운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값은 안정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예. 이것이 결국 부의 집중으로 발생되는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고 상대적 박탈감과 그 다음에 상대적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금이 지방으로 또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팔아가지고요 1가구 1주택만 계속 주장하다 보면은 똘똘한 항체로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이런 혜택을 없애고 1가구 10주택, 100주택 신경 쓰지 말고 모든 주택의 합산으로 보유세를 확 매겨버리면 굳이 강남 거만 갈 필요 없이 지방으로도 자금이 이동된다 이겁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강남에는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지방으로 가도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또 지방으로도 자금이 또 흘러가겠죠?
그러면 지방하고 강남하고의 격차가 줄어들겠습니까? 넓어지겠습니까? 줄어들죠. 당연히. 강남과 비강남, 지방의 부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강남은 집을 많이 팔게 하고 지방은 강남에서 그 돈이 지방으로 흘러가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가구 10주택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유세는 금액 합산으로 내게 된다면 결국에는 굳이 꼭 강남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의 불균형이 해소된다면 앞서 말한 대로 좌파 대깨문의 증가가 줄어들 것이고 불만이 줄어드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드니까 강남 10억이야 우리 집 지방인데 옛날에 2억인데 지금 4억 5억 6억이야 강남 옛날에 20억인데 지금 한 5억 빠졌고 우리는 한 2억 올랐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격차가 줄어든다면 결국 좌파 즉 이 사람들은요 애국심 때문에 좌파된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없어요. 돈 때문에 자기 재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에 대한 박탈감 때문에 결국에는 좌파를 선택하게 된 거다. 그거를 이용한 것이 종북 좌파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안 같은 진보 좌파를 위장한 종북 좌파 세력들이 그 힘을 잃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1주택자 강남만 올라가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좌경화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거의 원인을 없애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맨날 비난 비판만 하면 뭐합니까? 방법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방법을. 즉 1주택자만을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빨갱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정책입니다. 이 바보들이 이거를 잘 지금 모르고 이거 다 그 교란 정책에 기망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교란시키고 기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라를 둘로 갈라치게 하며 빨갱이들은요 기본 전략 전술이 있어요. 일단은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자기 편이 너무 소수잖아. 옛날에는 이제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자기 편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래야 자기가 힘을 얻거든. 그래서 1주택자만을 세금 혜택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결국 이것은 나라를 망국으로 가게 하는 그 정책이다. 이거는 부자들에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망가지게 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하고 결국에는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게 돼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정책이 되는 겁니다. 1주택자만을 위한 세금 혜택 줄이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했습니까?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장 중요한 큰 전제는 애국심보다는 재산이다. 목숨 걸고 나라 지킬 국민이 몇 명이야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나가 만약에 민주당에서 100억을 줬어. 나 그때부터 민주당 할래. 그 개 헛소리 까지 마시고요. 이거부터 하십시오. 이거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어디를 보나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상입니다.